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음악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BGM으로 깔려있는 이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 떠나볼 건데요. 자, 지금 들려지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세요? 어떤 친구들은 휘파람 소리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새 소리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소리의 주인공. 만약에 이 소리를 나는 음악으로 나타낸다면 어떤 악기로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악기들 중에서 혹은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요. 교과서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를 살펴보면서 이 악기들 중에서 과연 어떤 악기로 이 소리를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이올린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고, 플룻, 혹은 마림바, 하프. 나는 어떤 악기로, 내가 만약에 작곡가라면 어떤 악기로 연주할 수 있을까? 연주하면 좋을까? 작곡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어떤 작곡가가 있는데요. 그 작곡가는 과연 어떻게 이 소리를 표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학습 목표 시작! 현악 사중주의 구성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학습 목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울 어떤 음악은 현악 사중주로 연주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현악 사중주는 뭘까요? 잠깐 볼게요. 우리가 우선 사중주라고 하면은요, 어떤 독립된 독주 4개의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형태를 일컬어서 우리는 사중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았죠? 사중주 앞에 현악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현악기들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 현악기에는 어떤 악기들이 있는지 이따가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들려졌던 이 음악, 이 소리는요, 바로 종달새라는 새의 소리인데요. 우리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들리는 이 음악은요, 종달새라고 이름이 붙여진 종달새 현악 사중주입니다. 교과서 104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을 작곡한 작곡가는요,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한 하이든이라는 작곡가입니다. 이 하이든은요, 1732년에 태어나서 고전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곡들을 작곡을 하였는데 특히 교향곡을 100여 가지나 작곡했다고 하여서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대표적인 곡으로는요, 놀람교향곡 딴딴딴딴딴, 그리고 현악 사중주,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등이 있습니다. 이 곡은 하이든이 작곡한 83곡 중에 현악 사중주 곡 중에서도 63번째 곡입니다. 주제가락이 종달새의 지저귀과 닮았다고 하여서 종달새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사중주 중에서도 현악 사중지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현악 사중주에 해당하는 악기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2대의 바이올린과 그리고 1대의 비올라 또 1대의 첼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4악기로 함께 연주를 하는데요. 이제 교과서에서 학습활동 1번에 해당하는 악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바이올린 2대라고 해서요. 제1, 1번호를 붙였어요. 제2 이렇게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그리고 비올라, 첼로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맨 처음에 제1 바이올린이 주제 선율을 연주를 하면은 다른 악기들이 함께 이 선율에 맞춰서 반주해주는 격으로 연주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부분을 다시 한번 살짝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네,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요. 다시 한번 주제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주제가 나오는지 유심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리세요? 따다다다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자, 아까 초반에 들었던 이 선율과 두 번째 다시 들었던 선율은 어떤 차이가 있었죠? 어떤 친구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지금 아리송아리송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에 나왔던 선율 들어볼게요. 이제 시작됩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또 넘겨서요. 두 번째 선율을 또 들어볼게요. 자, 이제 곧 갑니다. 따다다다다. 들리세요? 네, 선율이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네, 아까 처음에 들렸던 그 선율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음으로 연주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학습활동 2번에 또 보면은 나오겠지만요. 주제 가락이 아까는 이렇게 높이 연주가 되었다면은 두 번째 선생님이 아이고 잠깐만요. 두 번째 나왔던 선율은 아까보다 더 낮은 음에서 주제 선율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도 낮은 음에서 연주가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적어볼게요. 주제 선율을 5도 아래의 낮은 음에서 조성을 바꾸어 반복 연주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적어 놓을게요.
자, 아까는요, 보면은 여기에서 개 이름을 보면은요, 이 음이 개 이름 도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도, 레, 미, 파, 솔. 자, 솔에 해당하는 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까 여기가 도라고 그랬죠? 자, 이 음도 역시 또 도입니다. 옥타브 차이거든요. 자, 아무튼 여기도 도예요. 그래서 아까 도와 솔, 도, 레, 미, 파, 솔. 그래서 1도에서 5도, 5도 아래로 이렇게 낮은 음에서 연주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현악 사중주를 살짝 살펴볼 건데요. 현악 사중주에는 악기가 어떤 악기들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죠. 보면 바이올린 2개랑 그 다음에 비올라, 첼로 이렇게 악기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냐면요. 맨 처음에 바이올린 1, 2 같은 경우에는 악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현의 길이가 짧아져서요. 훨씬 고음부를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고음부를 담당하면서 주요 선율을 연주한다라고 해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비올라 같은 경우에는요. 비올라는 주로 중간 음역, 가장 높은 음이 있었다면 가운데를 채워주는 음역이 있어요. 이렇게 중간 음역을 담당하면서 화성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음악을 연주할 때요, 한 음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의 음들도 채워서 몇 가지 음들을 같이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간의 음들을 채워주는 역할이 바로 비올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음역을 담당하며 바로 화성을 채워준다라고 적어볼게요. 마지막 첼로를 보겠습니다. 자, 높은 음, 고음부와 중간 음역들을 적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음인 첼로는 무슨 음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음부를 담당하고요. 낮은 성부의 화음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역시 한번 적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악 사중주에 구성되어 있는 악기들을 살펴보았고요. 각 악기들의 역할들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잘 유념해서요. 다시 한번 현악 사중주 종달샘을 감상할 텐데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준 실제로 연주하는 영상을 통해서 종달새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는 오늘 선생님이 기록해라고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기록한 후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